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어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확진자가 지난 7일 제주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확진자가 제주에서 특이 증상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집단 감염의 여파가 제주로 미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난 서울 구로구의 한 콜센터. 지금까지 90명 넘게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지난 6일까지 일하다 퇴사한 40대 여성 A씨가 지난 7일 제주 여행을 왔다 한나절 만에 돌아갔고 10일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7일 오전 8시 45분 김포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G 8915편을 타고 제주공항에 혼자 도착했습니다. 이후 A씨는 제주 버스터미널 근처 기사식당에서 점심을 먹었고 시외버스를 타고 광치기 해변으로 갔습니다. 다시 버스를 이용해 구자읍 김영리 동성동 근처 유채꽃밭, 뒤이어 함덕 해수욕장으로 갔고 함덕리에서 마트와 펜션, 편의점을 들른 뒤 제주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A씨가 다녀간 시설 5곳은 임시 폐쇄됐고 항공기 승객과 버스기사 등 접촉자 33명은 자가격리됐습니다. 제주도는 A씨가 제주에 머무는 동안 잔기침은 있었지만 코로나19 증상 발현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기관지가 안 좋은 편이라서 평소에 미세먼지에 굉장히 민감하다. 서울이 미세먼지가 더 심하지 않습니까? 이곳보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목이 칼칼한 증상이 있고 그에 따른 기침 증상이 간헐적으로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여전히 기침을 하고 있고 콜센터의 다른 직원의 경우 확진 판정 3, 4일 전에 증상이 나타난 사실에 보건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A씨가 편의점에 들를 때를 제외하면 항상 마스크를 썼지만 A씨가 들른 기사식당은 음식을 직접 떠먹는 뷔페식으로 돼 있어 전파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외식할 때는 마스크 쓰고 해요. 제주에서 4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서울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제주 사회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어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확진자 가운데 또 다른 한 명이 제주에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오후 서울시 양천구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40살 콜센터 직원 A씨가 지난 7일과 8일 제주를 방문한 사실을 통보받고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서울에서 가족 4명과 함께 제주에 와 렌터카를 이용해 식당과 약국, 면세점 등을 들르고 검사를 받기 위해 8일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A씨는 제주에 머무는 동안 대체로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고 진술했고 기침이나 발열 등 감염 증상은 없었던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저희 제주 MBC가 보도한 산업용 발열 감시 카메라 오차 문제에 대해 제주도가 장비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산업용 카메라 운영을 통해 1,400여 건의 열 감지를 했으며 외부 온도 유입 등의 일부 문제가 있지만 운영 자체가 무용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산업용과 보건용의 오차가 확인된 만큼 두 장비에 대해 차이점을 분석하고 보완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구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제주 지역 콜센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상담원들이 하루 종일 전화를 하다 보니 감염 위험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120 만더 콜센터입니다. 상담원 20여 명이 하루 평균 1,000건이 넘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답답함은 있습니다만 크게 불편한 거는 없습니다. 제주에서 20명 이상이 근무하는 콜센터는 6곳에 330명으로 소규모 시설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형 콜센터는 100명이 넘는 인원이 한 공간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콜센터 상담원들은 다닥다닥 붙은 책상에 앉아 근무를 하는 데다 마스크를 썼다가도 불편함 때문에 계속 쓰고 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쓰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쓰고 공부를 잘 안 하게 돼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루 종일 쓰고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상담원이 교대로 근무하는 콜센터는 컴퓨터와 마이크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접촉을 통한 감염에 더욱 취약합니다. 문을 열거나 해가지고 환기를 자주 시키기에는 소음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제한이 많았을 겁니다. 만약에 감염자가 있다면 전파 위험성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주도는 우선 도내 콜센터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콜센터와 같은 밀집 근무 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 대응 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폭 강화해서 발열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역 소독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또 개인 예방 감염 수칙 지키기 운동을 위한 교육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콜센터들이 당장 공간을 넓히거나 구조를 바꾸기도 어려운 데다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외부 PC의 상담 프로그램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재택 근무도 어려워 코로나19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교육당국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겉돌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사교육 1인당 참여율은 71.2%로 전년보다 2.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82.1%로 4.9%포인트 증가했는데 학교 수업 보충과 선행학습 등 일반 교과 관련 비중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5만 7천 원인데 초등학교는 27만 7천 원, 중학교는 44만 2천 원, 고등학교는 50만 4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자본이 송악산 일대에 대규모 호텔을 짓는 뉴 오션타운 조성 사업이 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해 도의회 동의 절차만을 남겨놓았는데요. 환경 영향평가 협의 당시 제주도가 법적 의무 사항인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누락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뉴 오션타운 조성 사업 부지인 송악산 일대입니다. 중국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오름을 깎아내고 400실 규모의 호텔과 휴양시설을 짓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와 경관 사유화 논란 속에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4차례나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고 우여곡절 끝에 2년 만인 지난해 1월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와 경관심의까지 통과하면서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만 남은 상황.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누락해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가 총리실 산하인 KEI로부터 개발 계획이 부적정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고도 심의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주특별법 363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충분한 어떤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심의를 좀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문기관의 의견이 상당히 이제 사업에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줬다면은 사실상 그 사업 진행이 좀 불가한 결론으로 도출될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그런 이제 보고서가 도에서 말을 해주든가 아니면 업체에서도 저희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저희도 인지를 하고 더 심도 있게 의견을 제출했을 텐데 그런 거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여서 좀 난감합니다. 제주도는 검토 의견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 사업이 오랜 시간 추진돼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2014년 이전 자료는 찾기도 힘들어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논란이 많고 추가 검토가 필요해 이번 달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석연치 않은 심의 과정 등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도내 동물보호단체들이 남방 큰돌고래 서식처인 대정읍 앞바다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정 해상풍력 사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핫핑크 돌핀스 등 12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시설이 생기면 국제보호종인 남방 큰돌고래의 멸종이 가속화된다며 제주도와 의회, 해양수산부 장관은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산간 마을의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돕기 위해 자치경찰이 행정복합치안센터 운영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행복치안센터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리사무소에 새로 문을 연 치안센터를 주민들이 찾았습니다. 더덕 수확으로 집을 비우는 사이가 많아지자 순찰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예점 나갔다가 할머니들은 나장 놀다 보면 조금 시간 넘어가지고 왔을 때 보면 뭐가 없어지기도 하고. 자치경찰관 2명이 마을에 상주하면서 주민들의 치안 불안감은 크게 줄었습니다. 송당리는 오름 탐방객과 노인 인구가 많아 도내 읍면지역 마을 가운데 112 신고가 가장 많은 곳이지만 가까운 파출소가 20km가량 떨어져 있어 순찰차 출동이 지연되기 일쑤. 특히 사건 현장의 초동 조치부터 읍사무소까지 가야 했던 각종 수당 신청 등의 행정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어 주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급할 때 바로바로 이용을 못했는데 마을에 생김으로써 그런 민원이나 그런 거 처리하는 게 좀 빨라지고 신속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치안센터는 치안과 행정을 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우선 구좌읍 송당리와 한경면 저지리 두 곳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송당하고 저지가 지금 시범 운영 중인데요. 상반기 내에 성과 분석을 해서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더 확대 실시할지 여부를 분석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단은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일반 치안센터와 달리 오전 8시부터 1시간 일찍 근무하고 마을 행사의 교통관리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계속 미뤄지면서 학생들로선 방학 아닌 방학을 맞게 됐는데요. 학습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온라인 수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북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년 같으면 개학철을 맞아 학생들로 들썩였을 한 초등학교. 아직 나눠주지 못한 교과서가 쌓여 있고 학생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지만 빈 교실에선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얼굴도 모르는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미뤄진 개학 기간 학생들이 공부할 내용을 매일 준비해 올립니다. 부모님들께 필요한 자료를 공지사항에 올리기도 하고 또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도 마련하고 또 학습 결손도 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하고 요긴한 자료들을 모아서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집안에 갇혀 지내고 있는 학부모와 아이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수업과 관련된 질문도 하며 혼자서 공부하는 법을 배웁니다.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있는데 동영상을 올려주셔가지고 재밌게 보면서 공부도 하고 시간도 알차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개학 연기로 빚어진 학습 공백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수업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선생님 지시에 따라 숙제도 합니다. 2학년에 들어갈 내용인데 미리 들어가 보는 거니까 앞으로 학교 갈 때도 더 도움도 많이 될 것 같고 집에서도 공부하면서 시간을 버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6일 기준으로 충북도 내 학교에서 개설한 온라인 학급은 모두 1,600여 곳. 지난 2일 36학급에서 나흘 만에 45배 이상 늘은 등 지금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걸 하고 있고 이제 개학이 되면 어떤 걸 할 거다 미리 알려주는 게 이제 학교에 왔을 때 바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학이 미뤄지면서 학교는 여전히 방학 아닌 방학이지만 온라인에서는 벌써 개학으로 이미 수업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오늘은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따뜻한 외투 챙겨 입어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4도에 그치면서 춥겠는데요. 낮부터는 남풍이 불면서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9도에서 11도가량이나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점차 가장자리 들면서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높은 산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아침 산간도로에는 결빙된 구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서부와 남부가 5도를 가리키고 있고 북부가 4도, 동부가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15도로 예상되고요. 서부와 남부, 동부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구름 많겠고 현재 기온은 7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5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겨울 기온이 높아 보리 생육이 빨라지면서 병해충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부터 보리 시험 포장을 예찰한 결과 생육이 평년보다 열흘 정도 빠르고 일부는 누렇게 변하는 황화 현상이 나타나 흰가루병 발생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적당한 비료를 뿌리고 방제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건교사가 없는 소규모 학교에 보건 인력이 긴급 배치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선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간호사 면허증 또는 보건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건인력 22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해 16일부터 3개월간 학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교육당국은 보건인력 1명당 학교 2곳을 순회 근무하며 감염병 예방교육과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 초중고등학교 191곳 가운데 소규모 학교 45곳에는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제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다른 지방에서 지역구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4.15 총선 청년 전략지역으로 지정한 서울 강남 병에 제주 출신 김한규 부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지난달 경기 고양갑에 제주 출신 문명순 전 금융산업노조 수석 부위원장을 공천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